반갑습니다. 용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잔 예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네, 많은 분들이 뭐 커피를 드실 때 잔 예열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잔 예열까지 하냐, 그냥 먹으면 되지, 그렇게 그냥 잔 예열 안 하고 그냥 바로 따라서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 좀 날씨가 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집에 보일러를 틀어놔서 잔이 뭐 온도가 너무 차갑거나 이러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은 좀 이제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해놓거나 이러면 사실 집이 조금 추워지잖아요. 잔이 좀 차가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예열을 안 하고 이제 커피를 바로 따라서 드시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근데 커피액의 온도에 따라서 사실 커피 맛 차이가 꽤나 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이번 컨텐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뭐 이번 대회도 준비하면서도 사실 더 집중했던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물론 이제 불의의 사고로 대회가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분명히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좀 꼭 아셨으면 좋겠어서 하나씩 뭐 너무 어렵지 않게 풀어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커피를 내려서 뭐 어느 정도의 이제 수치적으로도 차이가 있는지도 좀 보여드리려고는 하거든요. 잔 예열에 따라서 커피액의 온도는 어떻게 바뀌고, 그 온도에 따라서 커피 맛이 어느 쪽에 더 집중되고 좀 장단점은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잔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때마침 또 매장이 저희는 약간 춥거든요. 난방을 미리 이렇게 틀어놓고 가긴 하는데 열이 이렇게 막 오르기까지의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잔을 딱 만져보면 기본적으로 좀 차가워요. 그래서 하나는 잔을 예열을 하고 하나는 잔을 예열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잔에 예열을 미리 해볼게요. 그래서 온도 측정을 조금 해볼 건데, 오늘 안 그래도 이제 커피액 온도를 좀 얘기하니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파츠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콤파스라는 제품입니다. 콤파스가 뭐냐? 이게 이제 온도를 좀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온도만 측정을 해주는 거기는 한데 꽤 섬세하게 측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통해서 한번 온도를 먼저 그냥 잔 온도부터 한번 재볼게요. 그냥 잔 온도는 지금 18도 정도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실내 온도보다 조금 더 낮아요. 그리고 지금 잔 예열해 놓은 거, 제가 방금 한 94도씨의 물을 한 100g 정도 부었거든요. 65도 정도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최종 이제 커피 따를 때쯤 되면 조금 더 떨어져 있긴 할 텐데, 잔 예열 정도의 온도 차이가 꽤 나죠. 그냥 잔 예열 안 한 거는 18도, 그 다음에 얘는 65도 정도 됐으니까요. 한번 추출을 시작하고 커피 따라 보면서 커피 따랐을 때의 온도 변화도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콤파스 제품을 이제 보여드리긴 했는데, 뭐 사실 이런 걸 측정하려고 둔 건 아니란 말이죠. 커피 온도에 따라서 맛에 좀 차이가 생긴다라고 앞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떤 맛에 좀 차이가 생기는지 제가 먹어보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커피 한 잔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커피 준비해서 왔는데, 오늘 내릴 커피는 약간 레드와인 같은 느낌이 좀 있고, 위스키나 뭐 자두, 약간 검붉은 보라 색깔 계열의 뭐 베리나 포도 계열, 이런 느낌이 되게 우아하게 잘 나오는 파나마 파카마나 품종을 준비를 해서 좀 추출을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이 더 되게 직관적인 커피이긴 해서 딱 이렇게 비교했을 때 아주 그 차이가 되게 명확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커피 내려서 준비를 했는데, 이쪽이 이제 송글송글 맺혀져 있는 게 오늘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커피를 내렸을 때 추운 곳에서 내리면 이렇게 증기가 막 올라가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오늘 얘기의 핵심 포인트이긴 합니다. 이 증기층에 따라서 우리가 향을 조금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고 좀 적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요거에 따라서 커피 맛이 조금 경향이 달라진다. 그리고 커피의 온도에 따라서 좀 특정하게 더 느낄 수 있는 맛들이 조금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될 텐데,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향 계열보다는 좀 더 산미나 여기에 녹여있는 고형분들의 성분 맛이 조금 더 잘 느껴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보면은,
커피가 뜨거울 때는 좀 더 향계열,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코로 느낄 수 있는 아로마가 있고, 그 다음에 입안에서 향과 맛이 같이 느껴지는 이 플레이버가 있죠. 그 부분들이 뜨거울 때는 조금 더 잘 느껴집니다. 커피가 뜨거울 때는 그 부분에 조금 집중해서 커피를 즐기시면 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좀 더 다채로운 산미나 뭐 그런 바디감, 촉감 같은 게 조금 더 잘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앞전에 보여드렸던 이 콤파스라는 도구 자체가 좀 특정 온도대에서 좀 더 잘 느껴질 수 있는 맛들을 좀 더 집중해서 마실 때 좀 수치를 확인해 가면서 먹기 굉장히 좋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잔 예열한 거 한번 옮겨 볼 텐데, 아까 뜨거운 물을 미리 부어놨던 애는 52도 정도 찍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놨을 때 52도, 3도. 그래서 적정하게 따뜻하게 지금 예열이 되어져 있어요. 딱 만졌을 때 따뜻하다,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얘는 약간 온도가 올랐네요. 그 사이에 한 1, 2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올랐는데 19도에서 20도 정도 찍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커피를 일단 부어 볼게요. 같은 커피를 부어야지 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었고, 약간 이제 온도 교환이 될 때쯤까지 약간만 기다려 볼게요. 그래서 바로 잔 예열한 거부터, 잔 예열한 애는 사실 온도 교환이 돼도 이렇게 막 큰 폭으로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고, 57도 정도 나오거든요. 잔 예열한 겁니다. 그리고 잔을 예열하지 않은 애는 막 온도 차이가 잔 예열한 거랑 안 한 거랑 되게 컸잖아요. 한 거의 30도, 40도 이상 차이가 났었는데, 이렇게 커피를 담았을 때는 실질적으로 온도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나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얘는 58도 이 정도 찍혔고, 얘는 이제 온도 교환이 좀 됐죠. 54도, 3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5도 차이, 제가 요걸 사실 요거 찍기 전에 테스트를 해봤어요. 4, 5도 차이 정도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의 사실 뭐 그 정도는 이제 아까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플레이버, 아로마, 뭐 그 다음에 애시디티, 뭐 텍스처, 뭐 스윗니스, 요런 차이로 그냥 나눠지기 때문에 차이로 느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온도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게 향이거든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딱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한데, 결정적으로 향 차이가 꽤 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온도에 따라서 요 휘발성 향미 성분들이 더 활성화되냐 덜 되냐, 요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 온도가 높으면 막 이렇게 우리가 물을 끓이면 보글보글 끓어서 이제 수증기로 휘발돼서 날아가잖아요. 그겁니다.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향 방출이 조금 더 풍부하게 되는 거죠. 향이 방출되면 향이 더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증기층처럼 아까 이제 커피 내릴 때 이렇게 송글송글 맺혔잖아요. 우리가 왜 길 가다 보면 이렇게 추운 날씨에 하천 다니면 이렇게 안개가 생기죠. 그 안개가 이렇게 떠돌아다니지 않고 이렇게 어느 정도 머물러 있잖아요. 그런 현상처럼 약간 증기층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경계층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뜨거운 커피, 그 다음에 상온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증기층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커피를 내리자마자 이렇게 서버 흔들어서 향 맡으면 향이 이렇게 막 풍부하게 느껴지잖아요. 그 향분자들이 가장 수증기랑 같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어서 우리가 들이마셨을 때 향을 좀 더 풍부하게 인지할 수 있는 건데, 온도가 떨어진 채로 되면은 향 방출이 이렇게 원활하게 막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향이 좀 더 약하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최종 추출된 커피가 좀 더 온도가 이렇게 높아져야 우리가 느꼈을 때, 아, 향긋하다, 맛있다 라고 좀 더 인지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온도가 서서히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얘네가 조금 더 머물러 있는 양 자체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온도가 또 너무 높아 버리게 되면 향 방출이 너무 많이 되니까 산화돼서 이제 날아가 버리는 애들이 조금 더 많아지겠죠. 맛도 조금 더 어두운 쪽으로도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는 그런 존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요번에 테스트하면서 느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60도 정도 전후로 요 정도가 딱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예열까지 해서 최종 이제 잔에 담겼을 때 60도 초반에서 뭐 60도 조금 안 되는 존이 가장 뭐 향도 좀 느끼기도 좋고 풍부하다라고 느꼈어요.
요 정도 존을 맞추기 위해서 좀 테스트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다양한 커피들을 많이 테스트 해본 건 아니라서 조금 더 커피들을 많이 더 테스트 해보고 좀 수치로 이렇게 좀 정돈을 해보려고는 하거든요. 나름의 데이터로 정돈을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멤버십에서도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잘 가입해 두시면 제가 아마 꿀 정보들 많이 담아 놓을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잔 예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서버를 예열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서버 예열과 잔 예열을 통해서 좀 커피를 조금 더 향긋하게 마시려면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커피는 굉장히 예민한 음료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커피를 드실 때 서버도 예열하고 잔도 좀 예열해서 드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뜨겁게 하시는 거 추천드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오늘은 좀 콤파스 요거 좀 소개해드리는 영상이 같이 곁들여져서 이제 나가는 거긴 한데, 얘를 왜 써볼만 하냐, 사실 가격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 저렴해서 여러분들 하나 꼭 두고 써보세요 라고 말씀드릴 정도까지는 아니기는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비싼 커피들은 먹을 때 온도 변화에 따라서 맛이 굉장히 잘 변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매장에서 이제 좀 고품질의 커피를 제공하는 곳들은 이 콤파스를 사용해서 온도별로 조금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가이드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알려드리면 좋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정돈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뭐 내년부터는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콤파스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커피를 즐기는 게 조금 더 재밌어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뜨거울 때, 아까 한 60도에서 55도 사이 때에는 좀 더 이런 풍부한 향을 좀 더 즐기는 포인트로 좀 집중해서 먹어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좋은 커피들은 향이 더 풍부하고 다채롭기 때문에 향을 조금 더 집중해서 먹어볼 수 있기 때문에 60도에서 55도 존 사이에는 그런 향적인 좀 측면들을 좀 먹어보면서 느낄 수 있게 이 수치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되게 예민하게 이렇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55도에서 40도 때에는 조금 더 밝은 산미 계열이나 뭐 스윗니스, 이런 이제 향 계열들이 조금 더 이렇게 휘발될 애들은 휘발돼서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좀 더 머물러 있는 애들과 산미 캐릭터들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좀 스윗니스나 SDT 캐릭터들이 조금 더 잘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마시고 났을 때에도 이런 여운들을 조금 더 즐겨볼 수 있는데, 이 여운이 좀 쿨다운이 더 되면 될수록 좀 다른 계열로 이렇게 바뀌어갈 수도 있거든요. 뭐 제가 먹었던 커피들 중에서는 여운이 약간 뭐 파인애플이었다가 조금 더 식을수록 약간의 뭐 핵과류 계열 쪽으로 바뀌는 커피들도 있었고, 좀 좋은 커피들은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되게 많이 변하거든요. 40도 밑에 이제 차가워졌을 때는 되게 뭐 과일티나 뭐 약간의 뭐 밀크 초콜릿 혹은 뭐 홍차, 얼그레이티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을 이렇게 수치로 확인해 가면서 한번 노팅 해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커피 공부할 때 굉장히 좋은 방향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컴파스를 하나 두면서 계속 온도에 따른 데이터를 이렇게 계속 모아볼 예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온도 변화에 따라서 내가 내린 커피가 어떻게 맛이 변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꽤나 이 커피 한 잔을 즐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되고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뭐 잔예열 얘기를 했지만 꽤나 좀 복잡한 얘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은 알고 커피를 내려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컨텐츠는 이제 물 관련한 컨텐츠가 될 것 같은데, 뭐 너무 막 딥한 얘기 제가 잘 안 하죠. 딥한 얘기는 아마 보통 이제는 멤버십에서 좀 주로 다룰 거예요. 멤버십에 이제 컨텐츠를 제가 이제 업로드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컨텐츠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 물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